그리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그 불상들은 북제, 북주 그리고 수대까지 걸치면서 나타나는 도상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당나라의 그 구조들은 8세기 중력 정도 가야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대가 끝나면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당나라가 들어서 초기에는 바로 이렇게 그 불교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법장스님이 그 당나라 갔다 오고 그리고 척천무가 그 정권을 잡을 때 그때 이 불교 문화가 활발하게 융성된다는 것을 봤을 때 초기에는 당나라 초기에는 아마 도교의 영향이 먼저 구축이 되면서 이후에 불교 문화가 시작이 되고 이때 신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8세기에 화려한 불상이 조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삼불사의 그런 전체적인 도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나는 이런 부분이 다른 면이 있을 것 같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토론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에 지금은 삼존불로 우리가 통칭하고 세위를 모셔놨는데 사실 우협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좌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가지고 꼭 협시보살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데 억지로 모시다 놔가지고 협시가 된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북주나 북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한 2, 30년 수나라까지 합하더라도 수나라 마지막까지 합하면 한 60년에서 70년. 근데 미술사적으로 보면 사실 6, 7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앞이나 뒤로 놔도록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딱 집어 이야기하기에는 좀 미술사적으로 너무 좀 갖다 붙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추가로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삼존불이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어디서 옮겨온 것보다는 처음에 이 불상이 삼존불이 같은 장소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다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꼭 어디서 갖고 온 것보다는 시대적인 양식 그런 형태는 달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시대 조각가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존불을 만들고 후대에 추가를 했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 거 남북조 시대 얘기하면서 남조를 살짝 언급을 한 이유는 지금 백제나 이런 걸 불상적인 양식을 보면 양나라 양식이라든지 남조 양식을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라도 바로 북제의 영향을 받았는 것이 아니고 남조의 영향과 백제의 영향을 통해서 이런 형태도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남조 북제와 북주를 언급을 한 것은 이런 형태가 북조나 북제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북제나 북주를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불주상적인 그런 양식적인 그런 흐름은 중국의 영향, 백제의 영향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더 아울러 접근을 해야 이런 불상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도 이제 여 오면은 늘 좌우 보살상을 두고 이제 그런 궁금증을 늘 이제 가지고 아마 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그런 걸 가질 거라 그죠.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미투라 지역이라든지 간다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상들이 조금 양식적으로 차이가 좀 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북제 북주 지역에 거리나 뭐 지역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까? 바로 뭐 예를 들어 경주 포항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 안 그러면 뭐 경주 저 평양 같이 이런 먼 거리 지역입니까? 중국은 그 지역을 넓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성마다 다 같은 시대에 나타나는 동시에 나타나는 불상도 그 중국의 성에 따라서 또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한 섬선성 불상의 형태는 이런 형태다. 산신성 형태는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그 중국 불상에 다 새롭게 공부를 우리가 다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북제 북주라는 요런 그 시기에 한 성에서 요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중국이 그 시대에 6세기 때에 그 여문화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조성된 불상 같은데 너무 좌우법살이 너무 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나니까 야 이거 뭐 미투라 불상 간다라 불상처럼 아예 전혀 다른 영향을 받아와서 조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불상은 굉장히 신라 좀 고시기에 해당되는 불상이라는 것은 어느 예, 정도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신라의 형태적인 뭐 외부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라의 형태로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을 하게 되면 양식적인 측면은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얼굴이라든지 이런 복식이라든지 그런 거면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 또 그 모델이 현지에 있는 사람을 모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라든지 그런 거는 제 체형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라인의 모습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 최국장님 말에 방금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문화가 창조가 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또 개성되는 거니까, 그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본전볼에 있는 광대에는 이 시대의 양식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요러한 유형이 또 다른 데도 있는지. 다른 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앞에 보면 우리가 머리에 있는 두광이라든지 몸에 있는 신광을 합쳐서 그 신광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머리에는 둥근 형태나 보주형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런 두광 형태를 제대로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가게 되면 그 신광배 같이 두광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광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광과 신광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 모양이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양쪽으로 벌린 거하고 그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조각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에 쪽에 이렇게 불상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런 조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을 하고 있는데 이 발 모양을 도식화시고 단순한 형태는 시기를 앞당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기. 예, 예, 오래된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가락의 표현력도 왼쪽하고 확연히 다른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존불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삼존불을 우리가 각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불상에 보게 되면 이존불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라도 초기에 이런 이존불의 형성이 되면서 추가로 삼존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밑에 자연석 대자 가운데는 하고 여기 동쪽에 거는 대자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서쪽 대자는 확 낮춰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3년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 우리가 봤을 때 아니고 저기 가운데 있는 대자처럼 자연석을 저만큼 높이면은 본전물 높이만큼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래도 높이로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럼 이쪽에 동쪽에는 엄청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전물이 한 세트가 아닐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높이를 그러니까 옮겨오면서 높이를 삼전불의 틀에다 딱 맞춘 거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참고로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걸 옮기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을 했을 때 이 대자는 그렇게 새롭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게 아니고. 억지로 낮추려고 서쪽 대자는 확 낮췄다니까. 그래 저걸 우리가 똑같은 높이로 해보면 본전물보다 올라와 버려요 이게. 앞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어깨부터 해가 파랗잖아요. 이게 저 본전물도 이 뒤쪽에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풍화가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지적을 해야지. 네, 여기 보호가 전에는 노천에 있을 때는 진짜 뚜렷하고 이 양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햇살을 어느 시간대에 받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지면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보호각을 짓고 바깥에 옛날에는 이렇게 담이 쳐져 있었어요. 담장이 있을 때는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담장 뜯으니까 이 정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계곡의 그런 바람 속에 이쪽으로 그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면이 이렇게 많이 훼손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반대편은 또 덜 할 겁니다. 남진 선생님, 사실 저도요, 몇 년 전부터, 옛날부터 올 때마다 늘 생각했지만, 부처님이 어디 가방 청고가 낮은 건물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화강암이 돌이 일반 나무나 이런 무기물보다는 좀 오래 가지만 영구적으로 못 가거든요. 못 가면 이제 노천에 있으면 노천에 그냥 놔놓으면 그 미소라든가 이런 게 느낄 수 있는데 억지로 이제 보존한다고 이런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보존이 많이 되겠지만 이런 좀 우리가 아쉬운 거 이렇게 입기가 낀다든가 저 미소를 못 느낀다든가 이런 거를 좀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현재에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뜯으면은 그런 부분은 미소도 잘 보이겠지만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 대기 오염에 의해서 시커멓게 돼버려요.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전에 우리 저 남시진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 보존 문제 예. 자연스럽게 두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제 그게 최고입니다. 네, 그게 최고일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보존 좋으면 그게 안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태양 광선이 들어올 때의 이 본전불 모습하고 예. 지금 이 갇힌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느낌이 전혀 다르니까 예. 자연스러운 그 본전불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게 없는 게 좋겠다. 네,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첫째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요 불상을 세 가지를 보니까 참 아름답고 네. 정말 감동적인데, 이 협시보살과 본전불의 차이가, 협시보살은 구멍이 뚫린 투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 본전불은 구멍이 안 뚫리는데, 이 구멍을 뚫린 이 섬세한 조각의 그 기법이 뭐죠? 이름이? 이 팔요 뚫린 뭐 특별하게 기법이 없어요. 예. 용어는 저도 잘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불상이나 이 보살상을 석조물을 이렇게 조각을 할 때 항마촉진을 하게 돼도 오른손은 거의 안 뚫고 왼손은 이렇게 뚫은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는 왜냐하면 조각에서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조각을 하다 보면 팔 조기 부분에 딱 잘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붙이는 형태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는 지물을 든다든지 아니면 옷주름을 표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투각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을 대체적으로 뚫지 않는 이유는 대의를 입히게 되면 옷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뚫어보면 표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은 그 옷주름의 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뚫지 않고, 왼쪽에는 옷주름을 진다든지 지문을 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투각을 하는 예. 그런 경향을 받기 때문에 예. 이 조각의 기법의 형태적인 모습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저는 아까 그 말씀을 계셨는데 그 협시보살의 그 선들, 옷의 선하고 손의 이 모습들이 정말 그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조각가가 조각할 때 어떤 기법을 했을까 해서 그래서 기법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바위를 옮겨와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명장이 누구였을까? 그 다음에 얼마나 걸렸을까? 이 바위는 어디서 옮겨왔을까? 우리 이제 배명자도 계신데 이 최고의 명장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옮겨왔으면 이 돌은 얼마나 걸렸을까? 그리고 그때 자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궁금하게 상당히 많은데 정말로 훌륭한 작품, 예술 작품, 감동. 네, 네, 맞아요. 선이 너무 아름답고. 근데 나는 이 모델이 누구였을까? 우리 최옥장님 같은. 그 당시에서 목소리. 신라인의 모습에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둥근.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광배에 뒤에 홈이 파져 있는 거를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거는 오른쪽에 그 대자를 보면 보살상과 대저상이 붙어져 있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두 존상은 이 대자를 따로따로 조성을 할 경우에 이런 큰 광배라든지 본전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뒤에 받쳐줘야 될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도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